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카메라가 한 번씩 에러가 나가지고.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면 박수를 치세요. 안 들리십니까? 아, 들리신다고요? 아, 들려요. 네. 이번엔 바로 한 번에 네. 사운드가 잡혔네요. 네, 카메라가 스트레스가 많네요. 아무튼 아까는 저희 오전에 방송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카메라가 꺼졌는데, 이게 이제 여름이고 더워지니까 카메라가 앞에 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좀 뜨거워졌나 봐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사 말씀도 못 드리고 방송이 끊겨져서, 아까 저희 구독자 77세의 구독자님께서 걱정의 전화를 오후 늦게 주셨어요. 왜 방송 안 나오냐고. 저희 아무 문제 없고 카메라 잠깐 이상이 있었다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취재를 마치고 귀경 중에 있습니다. 5시 15분이니까 생각보다는 좀 이런 시기에 취재를 마칠 수 있었고요. 당초 예상했었던 취재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급하게 하나가 더 아이템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 2개 아이템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그냥 곁다리로 생각했던 아이템도 꽤 취재한 결과 상당히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 이제 살이 많이 붙었어요. 원래 당초 목적했었던 이제 아이템도 취재를 마쳤고, 지금 내용은 다 얘기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는 이제 2개의 축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가 검찰이고 하나가 무당. 오늘은 그리고 이제 무당은 또 크게 보면 윤석열의 무당과 김건희의 무당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윤석열 정권의 그 내부 세력들 간의 암투가 뭐 조만간에 좀 벌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진짜 이게 약간 스포해드리는 건데, 네. 이 법사들의 전쟁이 곧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그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했었던, 결국은 이제 민심을 왜곡하고 결국은 윤석열 부부를 이제 그루밍을 통해서 검찰 권력과 이제 언론 권력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었던 이제 그들이 이제는 서서히 각자가 생각했었던 계산서를 들이밀고 있는 형국이 그렇죠. 아닌가 싶고,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선국의 그 제정신을 차려야 될 이제 우리 국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나만 원리 원칙을 따지는 것은 따지다가 이거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두 뭐 100% 완벽하게 윤석열 경 정권과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그 후과의 그 실체를 100% 다 파악은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당초 예상했던 이제 그 후유증, 부작용의 그 그림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좀 지방선거, 지금 다들 이제 지방선거가 가장 최대 현안이고 화두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방선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또 시민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을까? 시민의 승리에 저희들이 복무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조금 더 긴 페이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은 지방선거로 끝나지 않죠. 네. 뭐 지방선거가 소망했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만은 저는 뭐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윤석열 그 정권의 탄생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립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몰락의 과정을 가겠죠. 이 전 과정을 저희는 이제 좀 계속 심층 취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뭘 취재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 한 이런 정도의 이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저희 취재 내용들이 또 외부 알려지면 또 입막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는 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섬진강변을 지나고 섬진강변. 있습니다. 섬진강변. 20년 만에 제첩국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마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서편제 영화 서편제 한 편을 생각나게 하는 이 섬진강변을 지나면서 눈에 봐도 그렇게 시원한 이런 시골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오늘 취재에 대한 아주 큰 보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방 한번 내려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저희가 뭐 서울 근교에서도 취재가 많고 방송하고 취재를 동시에 병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큰맘 먹고 이렇게 멀리까지는 내려오게 되는데 오면 굉장히 시간을 알뜰하게 써요. 특히 강 기자님하고 오면은 좀 빡셉니다. 진짜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일찍 끝났어요. 딴 때는 뭐 저녁 때 다 돼가지고 이러고 올라가면 이제 새벽인 거지, 새벽. 그랬는데 오늘 좀 일찍 끝난 게 강 기자님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어요. 형수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은 아니 그 저기 그 개인적인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강 기자님 항상 그 잘 하셨죠 여태까지는. 잘했어. 뭐 한 번 정도는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까먹을 수 있죠. 뭐 결혼기념일. 그래서 늦기 전에 강 기자님 빨리 대구로 모셔다 드리려고 조금 서둘러서 끝냈습니다. 뭐 그거 때문만은 아니고 일단 취재가 당초 목표했었던 취재는 다 끝냈어요. 그리고 뭐 당초 목표했던 취재가 끝나도 우리는 또 거기서 또 뭐 하나 하고 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약간은 이제 강 기자님 마음에 그 부담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죄송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형수님.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 일단 내일 또 제가 오전 10시에 서초동에 출두해서 또 격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가서 저녁 밤에는 이제 내일 진행될 이제 신문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록도 보고 이제 머리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제 워낙 많은 이 폴더방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거 정리를 좀 해야 돼. 맞아. 그리고 내일 또 서초경찰서 출두하는 거기에 맞춰서 또 최적화 작업을 해야 돼. 취조 모드로 가야 돼. 최적화 작업을 해야 돼.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스케줄을 얘기를 하던가요? 언제까지 정도 보자고? 내일 일단 조사는 말은 그랬어요. 이제 오늘 취재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취재라는 이제 조사를 마무리 짓는 걸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하고 한 템포 쉬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6시까지 하고 이제 기록 검토를 하는데 기록 검토를 제가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록을 그 타이핑을 해서 보여줬는데 내가 얘기한 거의 한 70-80%밖에 뭐 분량도 그렇고 그 내가 얘기한 내용들이 좀 내 본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고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대신 이제 영상 녹화실에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내가 이런 식의 내가 전달한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영상 녹화 그러면 그 뜬 게 있으니까 그걸 보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도 같이 입회하셨던 변호사분이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조서를 봤는데 네. 이렇게 경찰 수사관이 이런 정도 조서를 작성한 건 굉장히 잘 정리한 거라고. 그 수사관마다 이게 조서 작성 능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그 서초경찰서에서는 이제 에이스를 투입을 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만요. 우리 변호사 입회한. 저는 그거 확인할 때 항상 그 오탈자 때문에 되게 거슬리던데. 차마 그건 뭐 오탈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스킵해버리거든요. 나는 오탈자도 다 이렇게 바로 잡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탈자까지 이제 쫙 잡아가지고 네.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주 너덜너덜해졌어 조서가 1시간 동안 했으니까. 근데 보통은 그 수사관들이 이제 그렇게 그 내가 다시 수정을 하면 그걸 다시 치잖아요. 다시 입력을 하잖아. 네.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더라고 그냥. 아, 그 오탈자 그 수정한 대로. 수정한 거 그냥 그 도장만 찍어 지장만. 그럼 나도 그렇게 할까? 저는 솔직히 그 다시 치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번거로워 보여서 그냥 어지간한 오탈자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나? 영향이 있나? 그 나는 이제 내가 이걸 제대로 좀 알아보기 내가 좀 악필이거든요. 왜 기자들은 빠른 시기에 남들이 그런 걸 막 손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만 알아보게 없어. 그러니까 그 기자 되기 전에도 이미 악필이었던 거지. 뭐 기자 돼가지고 아니야, 내가 악필이 돼요. 기자 되기 전에는 잘 썼어요? 뭐 잘 쓴 정도는 아니래도 어쨌든 내가 기자 되고 나서 글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 되기 전에는 평소에도 못 알아봤는데 이제 더 못 알아보겠다. 아니. 자, 어쨌든 그래서 내일 또 최소한 아마 저녁까지는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좀 조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오늘 가서 좀 일찍 가서 좀 컨디션은 조절을 하긴 해. 그게 이제 지금 조사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열린공감TV 전체 그쵸.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 저희 열린공감TV에 이제 그 응원을 보내주셨던 이제 또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 보도의 정당성을 이제 인정받는 투쟁은 곧 윤석열이 결국 그렇죠. 허위 사실로 이제 정권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모든 무혐의가 난다 그러면은 되게 그것도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저쪽 진영에서는.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다 니네 하는 말 허위사실로 거짓말이야라고 주장을 한 건데 뭐 저희가 여태까지 보도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범죄 사실들, 비위 사실들 이런 걸 저희가 다 공개를 했잖아요. 책까지 내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다 맞다 그러면 이게 참 얼마나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지금 윤석열은 이제 퇴임 후에 안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공소시효가 그대로 정지가 돼요. 그렇죠.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물론 이제 김건희 씨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뭐 그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경과 이제 그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 같은 경우는 공범 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다른 공범들도 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동훈 윤석열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을 옥고를 치르신 우리 한동훈이 지금 이제 칼을 다시 쥔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검찰 체제 하에서 열린공감TV를 그렇게 호락호락 봐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거지로 엮으면 그것도 그대로 문제가 되고 어거지로 엮할 텐데 또 한동훈이 또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기자를 아마 만나보진 못했을 거야. 자기 밑에서 받아먹든 자기 뭐 그냥 그 수사 정보 하나 흘려주면 그냥 그렇죠. 뭐 병아리 이렇게 이거 모에 뿌리면 주워 먹는. 그렇지. 병아리 기자랑 우리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한동훈 검찰이 이제 열린공감 죽이기 또 강진구 죽이기 하다 보면 이게 부메랑으로 결국은 정권의 몰락을 또 재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난번 그 서초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는
저는 뭐 어떤 각도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판단할 때는 한 뭐 90% 이상 다 받아친 것 같아요. 네, 저희 조사받는 거, 경찰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불쌍한 척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다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강진구 기자님 집에 가서 그 형수님한테도 계속 관심 없는데 막, 다 취재한 거 다 알려주고 막 얘기하고, 거기서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우리는 계속 1인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취재했던 게 이런 내용이다 하라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물론 그 좁은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게 절대 뭐 편하거나 재미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가 잡혀가가지고 막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옥고를 치르는 그런 악질 경찰에게 무슨 고문당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또 정 대표가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남경찰서하고 달리 서초서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는데, 그건 맞아. 근데 몰라, 나는 내가 갔을 때는 이제 아마 정 대표가 그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서초서가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했던 거예요? 뭐 깔끔하던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뭐 그냥 견딜만 하더만. 영상 녹화실이 보니까 내가 간 데는 좀 다른가? 어쨌든 그 맨 안쪽에 컴퓨터 한 대가 있고, 그 경찰 수사관 그 옆에 이제 입회 수사관이 있어요. 수사관이 둘. 그 다음에 내 쪽에 나 혼자 하고 이제 변호사. 이렇게 둘이 네 명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꾸려놨는데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들진 않았어. 그리고 바로 그 옆쪽에 그 조사실 옆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품들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방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이면 되지 뭐, 조사받는데 뭐.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어디더라? 저번에 저기랑 싸웠을 때 그때 가서 받았던 데는 되게 좁았거든요. 이제 영상조사실 아니고 그냥 책상 놓고 앉아 있는데 그 서초경찰서 자체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됐어. 네, 좀 구려요. 아니 그렇긴 한데 뭐 우리가 무슨 대우받자고 경찰서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맞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남대문 경찰서에 출석을 해가지고 그 주진우 변호사가 택시 안에서, 제가 이제 보도했었죠. 택시 안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통화를 한 거를 택시 기사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주진우 변호사인지 몰랐고 그분들이 전혀 모르시고, 그래서 한번 찾아갔는데 거기 이제 그 택시 기사분하고 그 루트를 어디로 갔었는지 루트를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주진우 변호사 사무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탔던 데도 확인을 해보니까 주진우 변호사 집이야. 그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진우 변호사 맞구나 생각을 해서 사진으로 확인하니까 그 택시 기사분도 맞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사생이라는 단체에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좀 나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갔는데, 이건 뭘로 가야 되지? 저기로 정보과? 어디로 가야 되죠 이거? 지능범죄수사대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관님 나한테 이렇게 어디로 오세요라고 안내를 해줬는데 경제팀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이게 왜 경제팀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자마자 이게 왜 경제팀에서 조사를 하나요 했더니 회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경찰에서도 회피 신청을 하는지 몰랐어요. 한번 회피하는 할 수 있지. 자기는 그러니까 이 지능범죄팀에서 자기네들 이거 못하겠다 라고 손 떼버리니까 이게 경제팀으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남대문서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회피 신청을 사주 했겠지. 재밌죠 그런 것도. 아무튼 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희 가끔가다 이렇게 방송 갑자기 꺼지고 해도 저희가 조그만 카메라로 이렇게 차 안에 달아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가끔 에러 나거나 하면은 그냥 꺼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예, 방금 전에 제가 손을 흔든 게 이제 바깥에 좀 파란색 옷을 입은 이제 운동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좀 흔들어줬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온통 그 빨간색 옷을 입은 맞아요. 운동원들만 봐가지고 왜 여기는 뭐 민주당은 공천을 포기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약간 반가운 마음에 제가 손을 흔들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 여기는 또 동네가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좀 강세 지역인 네. 곳이구나.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대선 전에도 지방 많이 다녔잖아요. 그 이번 지선 때도 꽤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실 파란색 구경을 잘 못하고 다녀요. 하다못해 플랜카드도 좀 많이 모자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서초서 내일 가서 조사받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정현이다. 이정현 또 뭐 나오나? 몰라. 이정현이 참 이번에 나온다 그러지 않아? 아 그래요? 전라도 전남지사로 나온다 그래. 안 되는 건 뭐 뻔히 알지만 이제 이 전남 호남 지역의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최고위원 같은 거 다시 한번 하면서 정치 재개를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오늘은 뭐 지금 올라가는 길이 좀 마음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뭐 취재도 100%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 70%는 되지 않나? 네. 꽤 재미나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해드릴 얘기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진짜 이 남도의 그 산천 벌판들이 초목들이 아주 너무 싱싱하네요. 서울에만 쭉 있다가 똑같은 초목인데도 이렇게 이게 벌판 이렇게 산과들 오악하게 어우러져 있는 이런 그 가로수들이 훨씬 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긴 해요. 네? 여기 동네가 참 멋있게 생긴 멋있어. 네. 오전에 저희가 그 산삼 엑기스 그거 광고를 잠깐 했는데 많이들 사주셨다고 저희 쇼핑몰 담당자가 친히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 쪽팔림 무릅쓰고 한 번 더 한 통 더 먹을 때가 됐어요. 주세요. 산삼 내가 따줄게. 저희 사실 요새는 약발로 버티기 때문에요. 뭐 산삼이니까 원샷. 이거 쉽겠다 쟤네. 제가 아우 수고. 그래 맞은 난 괜찮은데. 약간 됐어. 이게 딱 그 오후에 점심 먹고 좀 나른해지고 저녁을 먹기 전에 오늘 조금 늦게 먹었는데 나른해질 때 먹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산삼 순백. 네, 엑기스. 약간 광고 톤인데 이게 쓴맛이 확 올라오니까 정신이 번쩍 나긴 한다. 이거 지금 1+1이래요. 옆에 정가 보면 솔직히 정가 보면 이걸 어떻게 사 먹어 하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거에 반값에 팔고 그 반값에 다시 1+1이니까 반의 반값에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약 한 개당 제 생각에 그래도 한 5,000원, 만원꼴 되지 않나? 그죠? 그 정도 되는 건데 5,000원꼴 정도 되겠다. 하여튼 먹으면은 일단 저희 집안 어른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몸 편찮으신 분들은 즉 효과가 바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포닌인가? 사포닌. 네, 사포닌 성분이 확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저는 뭐 안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전국에 많이 먹지를 않아봐서 귀한 거라 직원들한테 양보로 그거 주세요. 사은품 주세요. 사은품. 이것도 준대요. 이거 몰라요. 저 산삼 침향환? 침향환? 그게 뭔지 아세요? 침향환이? 뭐 환이겠지 뭐. 아이씨. 근데 난 뭐 어떻게 만든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들어보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산삼을 재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으로 만든 거지. 환도 먹어봐 이왕 하는 거.
그걸 잘 못 자는 거 아니야? 오, 되게 이게 향이 좋아 이거. 럭셔리한 네. 케이스에 들었네. 우왕청심원 그 필이 나는데 약간 연소통 느낌. 이건 맛있다. 많이 안 써요. 괜찮은데 이거. 그러니까 마음 좀 필요하다고 무슨 별다방 커피? 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괜히 그 프랜차이즈 그 별다방 가봐야 그 멸공 그러니까 멸공 이마트 그룹이나 멸공 회장 그 저기 뭐 매출 올려주는 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뜻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정성으로 만든 이런 건강식품으로 충분히 뭐 저희 그 열린 장터에서 파는 것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 제품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이쪽 진영 자체에 그러니까 이런 미주 진영 자체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물건을 검수를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그중에 이제 제일 괜찮은 것만 한 종류씩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뭐 믿고 사셔도 특히 먹는 거는 절대 뭐 아쉽다는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이만하면 광고 훌륭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운전을 좀 핸들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예, 최 감독이 뭐 배운 거 이제 운전 좀 자신이 생기셔가지고 자랑하려고 지금 자꾸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 안 맡기네. 뭐 안 맡기면 좋지 뭐 나야. 그렇지 않 얘기로. 제가 방송 계속 키고 있으면 옆에서 졸지도 못하실 거고. 아니 이번 괜찮다. 산삼 먹고 좀 힘이 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운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3시간도 안 남았는데. 아! 저 오랜만에 핸드폰 드세요. 핸드폰? 네. 댓글 읽어주는 남자. 댓글? 네, 댓글 읽어주는 강 기자.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뭐 소통 한번 해볼까요? 아, 말씀하시면 바로 읽어드리고 바로 증문즉답 해드립니다. 질문하세요. 네. 기자님도 촛불 집회도 오시고 윤석열 막는 선거인데 왜 신경 쓰나요? 나가 위해야 하는 건데 윤석열이 독재하면 선거로 견제하는 거죠. 예. 그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 같긴 한데, 예. 예, 저희도 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좀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네, 댓글 읽어주는 남자 지금 시작 들어갑니다. 신상철 TV 부정선거 그거 보셨나요? 다니엘 장님께서 그러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신상철? 아니 계속 이제 대선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이제 제기하고 계셔가지고. 그다음에 이맹재님 두 분 오늘은 어디로 출두하시나요? 늘 수고합니다. 강원인으로서 열렬히 응원 지지합니다. 예, 강원도 분이신가봐요. 우리 이맹재님. 예, 오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오늘 그 남도 영화 서편제에 나오는 아마 그 지역일 거죠? 아, 그래요? 그 지역일 것 같아요. 서편제를 안 봐가지고. 강원도는 뭐 대표적인 그 막말, 5.18만 생각이 되면 떠오르는 그 막말로 있죠. 막말로가 지금 강원 도백이 되겠다고 지금 출마하셨는데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작은가 보네요. 좀
좀 더 키우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좀 버벅거려서 그래요. 네. 첫 댓글 읽을 때. 이영자님, 최강욱 의원 내일 선고? 네, 선거. 내일 선고죠. 위생 선고. 네, 법원이 이번에는 좀 상식을 좀 회복하는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송이승님, 스타벅스 불매운동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불매운동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저희 열린장타우 결합하는 지역에 뜻 있는 사업가들 통해서 사법 피해자들 저희 또 열린공감하고 후원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냥 그거요. 카페인보다는 사포닌이 낫다. 네, 그리고 어차피 한 개씩 따지면은 가격이 거기서 거기다. 커피 한 잔 5,000원, 6,000원 한 판에. 그죠? 그럼 네. 차라리 산삼 먹지. 네, 이응님이 대전 지나가시면 저녁 대접해 드릴게요. 신탄진 IC 1km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오늘은 저희가 화급히 지금 제가 서울에 규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큰일 나요. 쫓겨나요. 예, 다음에 응원 다시 받도록 할게요. 다음에 네, 피오나 공주님, 지선도 부정선거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죠. 네,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그 민주당이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지자체장, 지역의원도 압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에 비해서 선거에 임하는 열의가 현저히 떨어졌죠.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한번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대선 직후에 지역 취재를 하면서 제일 놀랐고 그동안 몰랐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지선 준비를 대선하고 같이 해왔던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뭐 기초지자체장, 뭐 의원들, 이 사람들이 대선을 위한 준비를, 그 크레딧을 계속 쌓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의 당원을 확보해서 대선에 몇 표를 확보하느냐를 그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걸어놓고 그거에 공천 심사 대상으로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부터도 지선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전투표, 유현민님, 사전투표하면 좀 위험한가요? 투표함 관리 같은 거. 지난 대선 때는 실제로 좀 사전투표하는 과정에 투개표 참관인에 민주당이 그 추천할 수 있는 그 투개표 참관인들 안 한 곳들이 꽤 많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민주당의 조금 선거 관리에 조금 만전을 기해달라고 조금 압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은혜 오늘 부정선거 관련해서 큰 건이 한 건 터졌다고 그러죠. KT 부정청탁 얘기하는 건가요? 몰라요. 아니, 이거 KT 부정청탁은 부정선거는 아닌데, 저희가 그렇죠. 오늘 취재하느라고 오늘 보도를 보진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그 관심이에요. 우리 정치 고관여층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일반 그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파가 안 되면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후보가 또 당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바짝 더 긴장을 세우들고, 네, KT권이라고 얘기하네요. KT 부정청탁권. 김은혜도 사실은 우리가 좀 검증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KT에 있을 때 말도 안 되게 30대 임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사장이 이석채 사장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김은혜 씨의 연봉이 20억이었다는 그래요? 제보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 노조 쪽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김은혜가 원래 돈 많은 그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KT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이명박 때 청와대 들어갔다가 굉장히 어린 나이로 청와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낙하산으로 이석재 사장이랑 같이 KT에 꽂힌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연봉이 20억이었다 하는 얘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어쨌든 김은혜하고 같이 취재 현장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본인이 뭐 똑같은 기자인데 그 MBC 그 기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너무 쩔어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상대해서 공동 취재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 조금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거셔야 되겠네. 자, 그러면 따끔이님, 정 PD의 시민 포탈 진행을 물어오셨는데 예, 이거는 우리 최 감독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 이제 프로젝트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뭐 몇 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게 이제 바닥부터 다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당장은 이만큼 진행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지금 정 PD님도 미국에 이제 넘어가신 지 이제 고작 뭐 한 달 채 안 됐고요. 그래서 그건 조만간에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복준씨님, 우리 김은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올려주시네요. 우기기 전문가, 기회주의자가 돈복은 타고났네요. 소피아님. 그 다음에 김영길님, 김은혜 남편이 김현장 변호사인가요? 남편이 변호사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뭐더라? 생각이 안 나지. 뭐 사업가 아닌가? 하여튼 돈 많은 굉장히 큰 자산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김은혜가. 네, 카니님은 재수없는 여자라고 얘기하시네. 오늘 뭐 김은혜가 점점 국민 밉상에 등극하는 분위기예요. 네. 김은혜 씨는 기억에 남는 게 골퍼 5님은 제2의 나경원 같아요. 김현장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네요. 김현장이라고 하는군요. 기득권 카르텔의 법기술자들이 또 총망라되어 있는. 저는 왜 그 거성동 의원이 국제 변호사랍니다. 우리 누군가 거성동 의원이 자기 그 술 먹고 투탭을 했을 때 그때 강릉에서 그거 했을 때 있잖아. 그때 가서 CCTV를 쫙 몇 시간 동안 보는데 김은혜 씨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바바리 코트가 같은 거 입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왔다 갔다. 왜 김은혜 특집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보는 있어서 그건 확인만 해가지고. 동화님, 김은혜도 방송 한번 합시다. KTBD도 나왔다는데 저희가 요즘 또 한번 더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응원 메시지도 많이 도착하고 있어요. 김희원님, 국민이 불러낸 송영길 후보 정부 하위 3위래요. 소액 이런 후보 부탁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조사에 너무 좀 일일비하지 않고요. 여론조사가 아니고 투표하면 당선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의 허구성은 저희가 이제 대선 전에도 여러 번 취재해서 보도해드렸고 거기에 너무 일일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돈을 좀 많이 투입하지 않고서는 강남, 강북 내에서도 워낙 각 개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서 지금 기껏해야 뭐 한 500명에서 한 1000샘플 가지고 서울 민심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지지난번에 어쨌든 오세훈 한명숙 후보가 붙었을 때도 한명숙 후보가 한 20% 이상 뒤지는 거로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막상 까보니까 0몇 프로 차이로 졌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일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뿐이다. 정유현님이 0.6%. 이게 그 당시에 표 차이가 0.6%였던 모양이네. 오세훈하고 맞아. 한명수. 맞아. 나 그때 류희찬 찍었어. 그래서 졌다고 생각을 했지. 그랬죠.
골치 아파요. 이게 사실 좀 우리가 지금 제일 사실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늘 선거는 그렇잖아요. 최선을 없으면 차선, 차선도 없으면 차악을 선택하라. 예. 그 말씀 해주고 싶고요. 예. 오늘 뭐 댓글에도 역시 또 박지원 비대위의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이제 논쟁적인 인물이 돼버렸어요.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이 박지원 문제를 놓고 뭐 지금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 힘을 모으는 쪽으로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서 과장을 해서 계속 이제 이 이슈를 재생산을 하고 사람들은 당연히 여론이 이제 다 그쪽으로 매몰되는 것처럼 느끼고 본인도 그거를 역시 동참해서 매몰시키고 있고 중요한 이슈들 지금 지성 같은 이슈들은 우리 스스로 묻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게 대단한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뭐 민주당 자체를 뭐 파괴할 정도의 그럴 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박지원 위원장 얘기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 동의하고요. 그 조중동이 그 만들어낸 그 여론을 일반 시중의 여론 또는 그걸 민심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쵸. 조작된 맞아요. 여론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런 여론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뚝심 사실은 그런 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거고 특히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중동에 만들어낸 여론을 민심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특히 자기가 한마디 했을 때 조중동이 잘 받아줘서 왁 터트리면 갑자기 자기가 뭔가 주목을 받은 것 같고 거기에 또 도취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제가 볼 때는 박용진이라고 봐요. 박용진이 민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조중동에 굉장히 입맛에 맞는 달콤한 얘기들 하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본인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서 본인은 나름대로 그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거 박용진 후보의 미래 장기적인 성장에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될 겁니다. 하고 조중동의 눈치를 보고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 말 한번 해주고 싶네요. 마치 이제 나는 이런 대위에 그러니까 마이너로 가겠다. 그래서 공기의 일학처럼 여기서 빛이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활동해온 그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중 한두 명씩 꼭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조경태 의원처럼 아예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중동이 이쁨을 받으면은 내가 메이저로 마치 올라가고 내 존재감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론을 보태면은 진짜 존재감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알리쌈 CS님이 이거 미국에서 보내주신 분 같아요. 한동훈 심판을 원하면 미주맘들의 한동훈 수사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열린공감TV 커뮤니티에 청원글과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에 약 한 1,300여 명이 동참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뭐 박지원 씨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영모님 지방선거는 민영화 절대 반대로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영화라는 워딩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부가 갖고 있었던 거를 민간에 돌려준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단어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실제로는 민간에 돌려주는 게 아니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갖고 있었던 거를 그냥 개인한테 너 먹어라 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영화라고 하지 마시고 사유화라고
워딩을 바꾸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장철웅님, 예, 졸음운전 안 됩니다. 예, 지금 최 감독이 잠깐 하품했어요. 하품했어요? 산삼 먹고 트림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산삼 먹고 트림 쌈박한데. 예. 그다음에 우리 칫뷰님이 여러분 선거에서 기초의원 가나다 있다고 다 찍으면 안 됩니다. 한 명만 찍어야 됩니다. 이건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 그거 있을 수 있죠. 저도 내가 있는 선거구에 그 같은 당에서 가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후보가 한번 찾아와가지고 물어보게 해서 나도 고민 중이다. 근데 무조건 가는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전략적으로 지금 나를 찍을까 생각 중인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가족을 물어봐요. 몇 명이냐고. 그래서 가족이 3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3명 중에 그 2명은 나를 찍어주시고 한 명은 나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족들 회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가 같은 당에서 나왔고 꼭 제가 어느 당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좀 전략적 투표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가족 회의를 통해 가지고 표를 분산시키는 것도 한번 방법입니다. 일단은 그 가로 나온 지역은 가 1 뭐가 또는 2가는 거의 당선 안정권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나 공천을 받은 1나 2나 둘 중에 한 명이 더 되는 건데 그럴 때 뭐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가족 회의들 한번 해주고 전략을 좀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세진님, 오염수 방류 찬성함. 오늘 경 쪽에서 누가 그랬나? 경이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게? 모르겠어요. 그럼 일본 오염수 말하는 건가요? 일본 오염수 방출에 반대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떴어요 기사에. 그래요? 어떤 미친놈이. 그리고 우리 저 한동훈은 뭐 법무부 장관 이호지 씨가 일본인들 뭐 출입국 그 자유화를 아마 겨냥한 것 같아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제 비자제도 개편 이거를. 너무 대놓고 그러는데. 아니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하는 거는 뭐 어떤 과학적 근거로 막 걔네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무슨 그 방사능 물질들을 필터링을 해서 한 90% 이상을 다 제거를 하고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오염물 제거하는 우리가 무슨 그 한강물 오염된 거 제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방사능 물질은 원소 수준의 물질들이라 이게 무슨 우리가 뭐 거름 걸러내듯이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 모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기는 거죠. 다 걸러낸다라고 뻥치고 그 물을 버린다고 하는데 먼저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 일본 국내에 아주 치열한 반대가 있고 그리고 일본 국토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그럼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딴지를 걸어가지고 딴 거라도 얻어내야지. 어떻게 그걸. 김소훈님, 그 변희재가 윤 탄핵 갈 수 있다고 걱정 말라던데요라고 하는데, 변희재가 탄핵된다던데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요즘 변희재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열공 TV를 굉장히 열심히 저희 본다고 얘기를 많이 하네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처럼 변희재 얘기에 제가 고개가 끄덕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저기 김영민 TV에도 출연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열공에도 한번 그 패널로 한번. 그런 요청들이 많이 왔어요 실제로. 그래요? 변희재 좀 불러달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변희재 씨가 사실은 이렇게 정치 평론가로 확 뜨게 된 게 경향신문에 한번 고정 칼럼 기고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래요? 그래서 경향이 어떻게 보면 변희재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변희재도 이제 경향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버려졌고 뭐 저도 경향에서 해고되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네, 한번 동병상련하는 기분으로 한번 견희재 씨를 한번 초청을 한번 해보는 걸 한번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어디 중간지대 어디서 만나서 하세요. 네? 이게 열공도 말고 변희재 팀도 말고 어디 중간쯤이 어디서. 자, 어쨌든 뭐 탄핵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차곡차곡 그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취재했던 거 그리고 보도하는 내용들만 봐도 이미 박근혜 때의 임계점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강용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용석 주장대로라고 얘기한다면 김은혜를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경이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당선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전화를 걸어서 김은혜를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그렇죠. 2002년도 그거는 그냥 자기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물어봐서 대답한 거잖아.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야 뭐 솔직한 심정은 그냥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죠. 잘했으면. 그렇죠. 이 한마디 가지고 결국은 탄핵 됐던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까지 몰렸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특정 후보를 겨냥을 해가지고 김은혜를 공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나랑 술도 자주 먹고 이런 사이니까 최소한 이거는 어쨌든 탄핵 심판까지는 가야 될 사안이죠. 아니 그 뭐 진짜 지방 투어 다니면서 지역 유세를 자기가 하고 다녔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탄핵 마일리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데 경과 이 김건희가 이렇게 정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은 제가 보기에 뭐 사실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힘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구수 끝에 그 뒤로 너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올려놓고 이렇게 핸드폰만 보다 보니까 뇌세포가 급속도로 파괴가 돼서 제가 볼 땐 뭐 아마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부분들에 대한 정교한 계산 없이 막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출범 초부터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막 띄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임기 초반에 지금 이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사실은 여유있게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무리수를 두고 있고 이게 나중에라도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이건 뭐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처럼 이제 내각 인선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각 인선은 거의 김건희 씨가 상당히 주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미 비선 정치는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정권이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 농공행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제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런 이제 비선 정치가 드러나면서 이것도 결국은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심지어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탄핵이 공론화되는 시점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민들이 아니라 특정 세력들, 특정 이익 집단들의 힘을 빌어서 당선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익 집단끼리의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파일을 하나 놔두고 이걸 누가 칼을 더 들이대느냐 이걸로 저희가 이제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이 오늘 이제 취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신이 들었고 그거를 이제 관전하는 재미. 그러다가 이제 한번 삑사리가 나면 이게 좀 진짜 탄핵 사유가 크게 될 수도 있고 뭔가 크랙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RM님, 당뇨 돼지 곧 발가락 썩을 듯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실제로 지난번에 강릉에서 봤을 때 이 발걸음이 보면 기우뚱 엄지발가락 쪽에 술을 많이 먹어서 이게 통풍 증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바이든은 콜골 구경하려나 썬님 올리셨는데 뭐 이 콜골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르몽드에서 콜골 전화골
표현을 썼고, 근데 바이든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 만나기로 했다가 네. 또 오늘은 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혼선이 빚어졌는지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한 방 매기려고 했던 것 같아, 사실은. 근데 많은 언론들이 사실은 주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그 당선인 시절에 그 박진을 그 특사로 보냈다가 그 미국에서 완전히 홀대를 해서 내보냈잖아요. 네. 그 배경이 됐던 게,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 못하는 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밑에서 그 부통령 했었던 그 이름이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름이 신입 기자님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공화당 그 대통령 부통령 했던 그 부통령을 그 윤석열이 2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났어. 그리고 맞아요. 그 부통령은 지금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이에요. 마이크 펜스. 펜서 맞아. 마이크 펜서. 통일경에서도. 그러니까 이 마이크 펜서 차기 대선에서 그 이 민주당을 하고 맞서 싸울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경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인데 이런 공화당의 차기 주자를 2시간씩이나 비공개로 만난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인수위에서도 그래서 이걸 공표하고 싶지 않았지. 그런데 펜서가 이걸 좋아라고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SNS에 올려버렸지. SNS에 올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인수위가 그 뒤에 이걸 이제 일정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악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당선자라고 하는 놈이, 한국의 당선자라고 하는 놈이 나하고는 전화 한 통하고 말이야. 저쪽엔 공화당 그 이 부통령 했던 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는 2시간씩이나 비공개로 만나? 그렇지. 그러니까 박진이 워싱턴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바이든 그 백악관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죠. 꼴같지 않겠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홀대를 한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한 때도 문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바이든 입장에서의 뒤끝이 아직 안 풀린 거야. 그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경위 대미 외교 라인을 총 동원해서 그것만은 제발 좀 아마 싹싹 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먹혀서 또 바이든 입장에서도 또 이 아시아 첫 순방 나서면서 특히 뭐 한미 정상 간에 또 이게 불협화음이 장기간 가는 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일단 충분히 길들이기는 했다. 윤석열 길들이기는 한 같다고 생각하고, 문 전 대통령하고의 뭐 면담은 일단 없었던 걸로. 그래서 좀 이제 윤통의 위신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외교 관계라는 게 사실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국가를 한 개인으로 보면은 그냥 나랑 친구도 적도 아니고 내가 좀 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좀 적대적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라도 이 사람하고 친한 척 해야 되기도 하고, 뭐 멀어진 척 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다만 저 집은 돈이 좀 많고 힘도 좀 있고 집안도 잘 살고 이런 집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미국에 비해서 국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품격이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고 우리 문화의 힘도 있고 이런 정말 선비 정신 같은, 이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는데, 지금 윤통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를 어기장을 놓고 시작해버린 거예요. 입이 내 약점이 한번 잡히고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외교 관계에서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네. 여기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에 그 바이든이 이제 문 대통령하고의 면담을 취소한 거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오르막길님은 경위 퍼주기 약속한 듯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외교 이런 바보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사실은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그렇죠. 네. 외려 거꾸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그 한국의
대통령의 이제 마음을 살려고 좀 경쟁을 하는 구도를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 윤석열은 그냥 처음서부터 노골적으로 그냥 반중 정서를 이제 드러내니까 그리고 한미 그 동맹 강화라고 그 대가로 이걸 외교적인 성과로 얻어내야 되니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대신 넌 뭘 해줄래? 라고 훨씬 더 고압적인 입장에서 이 정상회담이 진행될 여지가 높죠. 그러니까 이건 바본 거예요. 다루기 쉽게 자기 스스로가 낮춰져가지고 그럼 허점을 노출하고 말해 뭐합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그렇죠. 남수경님, 굴욕적인 외교의 시작.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이 경과 또 뭐 안철수도 공이 한국의 외교의 그 알파요 오메가는 그냥 그 한미 동맹의 강화 이거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에 합의를 해주고 중국을 따시키고 그 대가로 무슨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뭐 통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한미군 뭐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아마 바이든은 또 더군다나 또 문 대통령하고의 면담을 취소하는 대가로 뭐 실제로 상당한 뭐 반대급부를 챙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참 첫 한미 정상회담 별 기대가 되지는 않죠. 지금 미국하고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용산공원 조성하는데 그 용산 미군 기지가 수십 년 동안 거기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밑에 미군들 진짜 어느 나라 가도 민폐를 좀 끼치는 게 각종 그 폐기물들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지금 녹사평역에서 지하수를 채취를 해도 그게 오염물질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독극물 수준의 오염물질이 기준치 몇십 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복구하는 게 미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것도 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일단 지금 다 모든 협상에서 불리한 지금 상황에 서 있는 그렇죠. 우리가 퍼주기 하는 항목 중에 하나 미국산 무기 구입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댓글 읽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푸푸님, 안보가 위험하다 하면서 무기 많이 사 죽었네.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 K님, 내세울 게 없을 듯 경 입장에서 우리 김현수님, 용산 기지 협상도 다 내준 거 아닐지. 그렇습니다. 몰가님은 우리 노영민은 공천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수박 중에 수박 얘기했는데 노영민 후보가 이런 민심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노영민이 싫어가지고 참 우리 그 충북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 민주 시민들 참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김영환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 참. 유현민님, 민주당은 왜 현수막 안 걸까요? 이건 아마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도 참 민주당 현수막 보기 어려워요. 맞아요. 왜 그럴까? 저는 망가질 때까지 망가뜨려 놓고 구원투수를 기다리고 있나? 누군가 짠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하는 뭐 생각도 조금 하긴 하는데 너무 티나는 그런 연출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인숙님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참 환장할 만하죠. 그리고 누가 펜스 그러니까 스패너 없어 다시 가입했으면 거지. 스패너는 이게 무슨 누가 댓글 누가 이상한 거 저희가 스패너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차단하시면 돼요. 저희는 뭐 악플을 달러왔던 뭐 분탕을 치러 왔던 모두 소중한 조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차단하시면은 그 사람 아이디 옆에 누르고 점 3개 누르고 차단하면은 그 사람 거 안 보여요. 혼자 떠들다 가라고 하세요. 네. 누가 뭐래님은 영등포인데 여기는 엄청 많아요 라고 하는데 영등포는 그 김민석 김영주 의원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가 봅니다. 행복이님도 비슷한 걸 민주당은 선거운동 안 하며 윤을 돕나 김혜수님도 진짜 현수막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 건 저희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 해당 지역의 그 뭐라 하지 갑자기 나는 지금 생각도 안 나. 하여튼 그 지역 당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왜 우리 지역은 현수막이 모자라는 거 같냐 뭐 이런 말씀 정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윈린님께서 이낙연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낙연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세요? 뭐 최근에 보도 나온 거에 따르면 광주에서 그 국힘당 교육감, 국힘당에서 국힘당 출신의 교육감이 후원회장을 하고 있다. 후원회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참 특이해요. 제가 대선, 그러니까 우리 경선 때 민주당 경선 즈음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 취재를 하게 된 거는 옵티머스를 주구장창 한 3개월 넘게 파다가 거기 이제 이낙연 당시 당 대표 했었죠 그때 그 취재할 때.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후에 전남 지역에 가가지고 한 1, 2개월 정도 취재를 계속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 이제 쭉 그 찾아보시면은 과거에 저희 방송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그 백그라운드 조금 아시면은 판단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네. 신혜자님이 안철수 엑스파일 방송 계획이 있나요? 물어봤는데 안철수 엑스파일은 결국은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안철수는 이제 선거판을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로 이용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안랩을 이용해서 이제 그 주가 조작을 하는 가 의심이 된다, 주가적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방송이 많이 됐죠. 오마이뉴스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도 그 부분 지난번에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그 제보받은 안철수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직접 이 안철수 엑스파일의 이 비리에 선거를 이제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그 작업에 직접 행동 대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의 증언을 저희가 이제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막판에 계속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국 그 증언을 확보하는 데는 제가 실패했는데 아마도 이제 안철수가 아마 이번 뭐 분당 선거 때는 뭐 크게 무리를 안 하고 즐기면서 선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병관 후보가 그 콧대를 좀 확 꺾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안철수 엑스파일은 취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그 급소 약점을 쥐고 있는 그분을 저희가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좀 남아 있어요. 그거 한 방이면 사실을 확인되면 이제 안철수는 사실은 이제 영원히 사실은 이제 정치 안철수 좀 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을 텐데 아마 그게 확인이 되면 안철수는 더 이상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치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빨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필리핀 이번에 보시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어쨌든 세대를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정말 끔찍한 기억들이 그 세대들한테도 뒷세대들한테도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니 필리핀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금방 까먹고 5년밖에 안 지났는데 까먹고. 네. 오늘 뭐 김건희 또 오드리 헵번 같다라고 하는 또 결혼식 사진 보고 뭐 어떤 기사가 난 모양인데, 네. 그렇게 좋은 효과를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거부감을 좀 일으킬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김건희가 그 언론 노출증, 언론 노출 욕구가 강해서 그걸 자제를 못하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뭐 전당 사진이나 이런 거 보니까 일반 우리가 폰카로 찍은 사진 이런 사진을 안 쓰거든요. 보통 다 DSLR이나 미러리스 정도 되는 카메라로 아주 공들여서 찍은 사진들이 언론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전담 사진 기자를 하나 두고 그 기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자기의 기획하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사진 보면 대부분 느낌 오거든. 이제 김가현님, 저도 사진 보는데 토 나올 뻔 했네요. 이번에 왜 그 청와대 출입, 청와대가 아닌가, 인수위원회 그 출입 기자들 신청 받을 때 뭐 저런 거 받았다 그러잖아요. 뭐 재산 정도도 받고. 그렇게 그 필터링을, 스크리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김건희 씨의 전담 기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죠. 특히 사진에 관해서. 예, 이미 김건희가 이제 그 장학생 명단과 블랙리스트를 구분했을 거예요, 기자는. 아, 그리고 그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진작가 생활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그 성형을 많이 하신 여자분들 있죠. 성형을 많이 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예민해요. 아하. 네,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찍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이 성형을 심하게 하신 분들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아하. 그러니까 웃고 있는데 입꼬리만 올라간다든가 눈이나 이런 데는 표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특정 각도에 이게 이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면 되게 그 괴물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연출을, 그렇죠. 네. 사진만 내보내는 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보면 김건희 씨의 동정은 돌아가면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하잖아. 이제 그게 김건희가 이제 언론을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자기가 언제 있을 테니까 와서 찍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마도 뭐 찍으라고 얘기해놓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그렇죠. 이것만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겠죠. 기자들 사진 아마 다 받아서 자기가 셀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김건희 그 특정 보도, 단독 사진 보도를 위해서 다들 지금 이제 자기는 이제 낙점을 받기를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먼저 이제 구인사 가가지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꼭 무슨 우리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기술 용어 중에 로봇 같은 거 만들었는데 사람하고 비슷한데 뭔가 이렇게 이 위화감이 드는, 그렇게 사람 아예 다르게 만들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 비슷한데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위화감이 드는 거를 불쾌한 골짜기라 그래요. 차라리 안 비슷한 게 낫지. 얼추 비슷하면 굉장히 기분이 이게 나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이 김건희 씨 얼굴 사진, 구인사 갔을 때 얼굴 사진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자가 찍은 사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진 보고 노발대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형 심하게 한 얼굴들이 그렇게 찍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얼굴은 성형이 돼도 이 말투, 목소리는 성형이 안 되는가 봐. 그 말투, 목소리에서 모든 다 인격들이 다 묻어나잖아요. 말하는 게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김건희는 자기가 입을 열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그냥 카메라 기자가 와가지고 그냥 찍는 거 정도만 열심히 연출된 표정 사진만 내고. 저희 대선 전에 제보를 받았을 때 어떤 제보까지 있었냐면, 그 관음보살 있잖아요.
김건희가 관음고사를 닮으려고 성형을 한다라는 얘기가 됐었어요. 아주 온화한 느낌의 아주 그 수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막 그런 느낌을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계속된 사실 그 윤석열 총장 되면서부터 그때의 얼굴과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취재했던 얼굴 그리고 뭐 그 코브라 컨텐츠에서 어디죠 그 스포츠 서울인가 어디죠? 아니 거기서 그 찾아 더 팩트에서 그 취재한 얼굴과 지금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 그러니까 그동안도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도 그동안도 계속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감당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성형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그 성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냐면 이제 여성분들 사진들을 워낙 오랫동안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 성형을 한다는 게 이 사람 피부나 아니면 골격 같은 건 계속 노화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예측을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걸 잡아 늘리거나 당겨가지고 하면 이 노화의 과정에 따라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게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는 이미 임기점을 한참 넘었고 굉장히 괴로운 말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우리가 역시 김건희 씨가 그 단연 이 경 정권 하에서는 아주 핵심 키워드 같아. 김건희 얘기가 나오자마자 온통 지금 댓글이 시청자 댓글이 그냥 김건희로. 이거 어느 분이 예리하시게 윤 타이거즈님이 갓 기자님 졸고 있는 듯 했는데 강의님 졸았구나. 아니 조는 정도는 아닌데 약간 노곤해지긴 하더라고. 살짝. 제가 사실은 이제 항상 그 점심을 먹으면은 한 30분, 한 2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 유럽에서 그 시에스타라고 얘기하던가 네. 낮잠 자는 그 시간이 저한테 필요한데 오늘은 그걸 못했어. 그리고 점심을 좀 저희가 좀 늦게 먹었어요. 한 3시쯤 점심을 먹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식곤증이 뒤늦게 몰려와가지고 아까 댓글 읽어주다가 약간 졸았나 봐. 예. 저희 뭐 요 다음 휴게소가 한 14km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저희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김정숙님 투표하면 이긴다. 1번. 야, 이런 글들로 서로 격려를 해주시고요. 예. 네. 계속 김건희 씨가 단연 인기야. 뭐 별이님, 명신아 그만 고쳐 징그러워. 그다음에 골퍼 5님, 오늘 골퍼 5님은 이게 아주 재치 있는 걸 많이 글을 올리셔요. 이분은 건풍기 아줌마란데. 건풍기 아줌마. 저희 그 협찬 선물 드리고 싶네.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외모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 우리는 뭐 다 나이 들어가고 늙게 되고 그다음에 잃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외모의 풋풋함 뭐 이런 건데 건강도 어쨌든 이 몸 하나를 가지고 수십 년을 쓰잖아요. 당연히 낡고 병들고 하게 되고 그 외모도 이제 썼으니까 많이 낡은 느낌이 나는 게 이제 우리가 노화의 과정인데 이건 아무리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늦추는 척 하는 거 그냥 이제 그런 뭐랄까 포장을 하는 것 뿐이죠. 사실 우리가 외국 배우들이라든지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보던 아주 아름답고 멋있던 배우들도 노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늙은 그 과정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아 보이는데 어거지로 붙잡아 놓고 있는 분들 보면 굉장한 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뭐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근데 왜 그 이룰 수밖에 없는 것들에 자신의 만족감을 기대고 있는지 오히려 저는 나이를 먹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이렇게 힘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겠지만 저도 좀 있으면 머리 더 허옇게 되고 머리 빠지고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갖고 앞으로도 쌓아갈 경험이나 지혜 같은 거는 절대로 뺏기지 않고 더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없어지는 거에만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미련을 못 버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는 김건희 씨의 정신세계가 참으로 안타깝다. 네. 박차다. 건풍기에 의해서 아까부터 많이 나오네요. 오드로 햇반. 어? 오드라 햇반? 오드로 햇반. 오늘 그 결혼 사진 그 올리면서 어딘가에서 김건희 여사 오드리 뭐 햇반 같아라고 하는데 그걸 그때서 오드리 햇반이라고 별명을 짓자는. 오드리 햇반 정말 훌륭한 배우신데 네. 거기는 지금 뭐 지방선거 판세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도 있으셨는데 그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라가지고요. 이거 진짜 여론조사로 판세 읽어내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선 같은 경우가 차라리 쉬운 게 전국적인 지표니까 사실은 그 강원도만 해도 영동, 영서가 다르고 영동 내에서도 뭐 평창 이런 산골 지역과 강릉 지역, 속초 이런 게 다르고 그다음에 영동, 영서 지역만 해도 강원 원주가 또 춘천 원주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선에서는 사실 이런 그 소지역적 특성들을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강원도만 해도 한 45개 정도 샘플 그냥 해가지고 해도 크게 전국적으로 돌리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강원도만 지금 하게 되면 이런 지방선거 같은 데 하게 되면 이거 샘플 많이 돌려야 돼요. 이런 소지역주의 있어서 저 대선 때보다 더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언론사에서 이거 돈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투자할 만한. 그래서 아니, 지선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은 한두 표로도 갈리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지역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 지난번에 그 4.7 재보궐선거 때는 이제 뭐 한 10% 20%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게 결국은 본투표 결과에서도 드러나서 많이 좀 허탈해 하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요즘 여론을 조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고 그래서 투표율이 그냥 50%대에 머물면서 그 국힘당 그 지지자들은 그냥 필승의 과업들을 투표장에서 가서 이 투표하는 것이 본인의 삶의 존재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비가 오나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가서 투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좀 탄력적이죠. 유권자들은.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흔들려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여론조사 기관이 원하는 결과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역별 판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리셨던 대로 내가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쪽에서는 항상 무지성 투표를 하잖아요. 아무런 고민 없이 합리적인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찍으라는 대로 찍고 내가 찍어왔던 대로 간성으로 찍는데 그 민주시민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싸움에서는 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아이러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오세훈 그 한명숙 시장 선거도 보궐선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궐선거는 그냥 투표율이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전국 단위의 선거가 되면 기본 투표율이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 기관에서 나오는 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은 너무 힘들잖아 지금.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국힘당 지지자들은 신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국힘 지지자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너무 판세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투표장에 가서 찍은 후보가 이긴다 이런 심정으로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제가 근래에 봤던 댓글 중에 제일 그 재밌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걸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일반비가 정부미 됐네. 아 그렇지. 그래서 빵 터졌는데 이거는 또 우리 최 감독이 또 사진 전문가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신이 네. 가발을 덧대서 쓴 듯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의심을 좀 했었는데. 아, 예. 그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네. 예. 그건 아마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머리 붙이거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머리 이렇게 붙여요. 예전에 우리 최 과장도 했었잖아요. 네. 징그러 아, 죽고 그런 있잖아. 식으로?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속에 이렇게 머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거나 가발을 쓴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때는 뭔가 그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그 I Believe 네. 노래를 유행시켰던 그 기자회견 때는 네. 이렇게 보면은 머리를 삭발을 하고 삭발한 머리 위에 뭔가 씌운 것 같은 그 느낌이 좀 삭발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아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그렇죠. 예, 조금 네.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었죠. 네. 근데 별짓 다 할 거야. 얼굴에 그렇게까지 하는데 뭐 머리야 뭐. 예, 껌풍기 아줌마 오드리 헵번에 이어서 강사님은 또 오드리 헵픈이 딱이다라고. 네. 오드리 헵픈보다 제가 추천드리면 좀 오드리 8푼 정도. 오드리 7푼. 네. 참. 네, 쟤네들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네. 저희 이제 2km 앞에 여산 휴게소가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예, 오늘 뭐 제가 이거 여기 이상하게 오늘 댓글을 지난번에처럼 이렇게 읽는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때는 오전이었고 우리가 네. 약간 이제 기운이 있을 때고 지금 약간 해가 떨어지면서 해가 떨어지면서 아니 이게 살짝 식곤증과 이게 그리고 되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은 조금 댓글 읽어주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분발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km 남았으면 도착해서 제가 안전한 곳에서 방송을 끄고 네. 오늘 저녁에 방송이 목요일이구나. 오늘 이제 김두일 작가님이 미디어 비평 그것도 이제 재밌으니까 네. 같이 보시고요. 네네. 지금 땅거미가 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의미 있는 하루였네요. 아 맞다.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저희가 조금 더 그 기자분들 저희랑 함께 하시고자 하는 기자분들도 한두 분씩 이제 등장하고 계시고 굉장히 실제 역량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든지 그 역사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자력 엑스파일 시즌2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업할 인원도 필요하고 저희가 또 만들고 싶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결국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저희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더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제가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는 이만 인사하고 물러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다 왔어 우리? 아니요.